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가족이 이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 엘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장 기능이 취약하여 매일같이 소화불량과 만성적인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했고 약간의 자극적인 음식 섭취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상의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엘리사이며 올해 42살로 미국 뉴저지에서 남편 데이비드, 아들 루카스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 재직 중인 워킹맘으로서 하루 종일 이메일 확인과 회의 참석, 그리고 마감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쫓기듯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업무와 가정사를 동시에 처리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정작 제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바쁜 날에는 식사를 거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했고 저녁은 퇴근길에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구매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IT 회사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운동량이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단 음식을 극도로 선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습관적으로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섭취하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체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의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루카스, 올해 14살인 루카스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편식이 심했습니다. 채소는 아예 입에 대려 하지 않았고 피자, 감자튀김, 치킨 너겟과 같은 기름진 음식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또래보다 훨씬 많은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전환될 때마다 콧물이 끊이지 않았고 밤마다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의료진들은 언제나 동일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챙길 시간이 없었고 점심은 회사에서 대충 해결했으며 저녁은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건강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먹겠다고 매번 다짐했지만 막상 주말이 되면 피로감 때문에 휴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트의 식료품은 동이 났고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들은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었고 마스크나 손 세정제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뉴스를 통해 확인하니 한국은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음식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이었고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에서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이 면역력 강화에 현저한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이롭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김치를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곧바로 마트에서 김치를 구매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수입산 김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 가족들과 함께 꺼내어 맛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와 데이비드
그리고 루카스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시큼하지 않아? 냄새가 다소 강한데 맵다. 우리는 몇 번 시도해보다가 결국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그 후로는 김치를 다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맛이 생소하여 쉽게 익숙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역시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나 보다라고 판단하고 한식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로나 상황이 점차 종식되어 갈 무렵 우리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동양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박준호, 최수민입니다. 이사 기념으로 직접 만든 떡을 조금 가져왔어요. 방금 쪄서 따뜻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파티 듬뿍 들어간 시루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인사를 건네고 게다가 음식을 나누는 경우는 더욱 희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들이고 떡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떡을 시식해 보았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달달하니 속도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데이비드와 루카스도 의외로 떡을 잘 먹었습니다. 달콤한 팥이 가득 들어있어 익숙한 맛이었고 쫀득한 식감 또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섭취 후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옆집 한국인 가족과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감사의 표시로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또 다른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옆집 박준호 씨 부부와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증대되었습니다. 떡을 받은 후 답례로 쿠키를 전달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서로 간단한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준호 씨 부부는 언제나 손수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박준호 씨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도 좋고 따뜻한 국물이라 속이 편안할 겁니다.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고소하고 진한 향이 코를 스쳤습니다.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올려놓고 데이비드와 루카스와 함께 맛을 보았습니다. 오,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네. 이거 된장으로 만든 거야?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감칠맛이 나지? 된장찌개는 우리가 흔히 알던 서양식 수프와는 완전히 다른 풍미였습니다. 진하면서도 개운했고 섭취 후 속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평소 유제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 국물은 묘하게도 부담 없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박준호 씨 부부는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건네주었고 우리 가족도 조금씩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는 곧바로 박준호 씨 부부에게 요리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최수민 씨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박준호 씨 부부는 우리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각종 식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한국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당근, 오이, 시금치, 콩나물을 각각 다듬고 나누어 볶았습니다. 최수민 씨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살짝 볶아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채소는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돼요. 살짝만 익혀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평소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다소 서툴렀지만 최수민 씨가 옆에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기를 양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루카스는 달걀 프라이를 만들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재료를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을 한 숟갈 얹었습니다. 최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골고루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숟가락을 들고 비비니 온갖 색상의 채소와 양념이 조화롭게 혼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맛을 보니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데이비드도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 루카스도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이거 자주 해 먹자.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나물 반찬부터 시작하여 된장국, 잡채, 불고기까지 하나둘씩 익히며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장이 약했던 저에게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국물이나 채소 위주의 반찬이 신체에 훨씬 잘 맞았습니다. 섭취할 때마다 속이 편안했고 예전처럼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통받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루카스에게 작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루카스는 감자튀김이나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극도로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점차 입맛이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피자 안 먹었어. 정말? 왜? 그냥 별로 당기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샐러드랑 치킨 먹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카스는 항상 패스트푸드만을 고집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밤마다 하던 기침이 줄었고 아침마다 코를 훌쩍이던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소 저녁마다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단 음식을 좋아했는데 한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단 음식 섭취량이 감소했습니다. 잡곡밥과 나물 반찬 위주의 식단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요즘 들어 당기 떨어지는 느낌이 덜해. 정말? 응? 전에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렸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줄어든 것 같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한식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식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한식을 섭취하던 어느 날 데이비드의 건강 검진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식이 데이비드의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곧 그 해답을 알게 될 순간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건강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름진 패스트푸드 대신 된장국과 잡곡밥을 섭취했고 단 음식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물과 생선, 그리고 발효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생활 방식의 변화가 데이비드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데이비드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벨이 울렸고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결과 나왔어? 뭐라고 하니? 당신은 믿기지 않을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내 혈당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 지난번에는 당뇨 전 단계였잖아. 그런데 이번 검사에서는 완전히 정상 수치래.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럼 당뇨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응? 의사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꾼 것 같다고 하더라고. 혈압도 안정되었고 체중도 감소했대.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밤마다 단 음식을 찾지 않았고 루카스도 패스트푸드보다 건강한 한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 건강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잦은 복통을 겪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 씨 부부에게 직접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한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위한 약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발효 음식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탁월하고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지요. 최수민 씨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밥상에 항상 국이 올라오는 것도 수분 섭취를 늘리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이며 반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섭취해온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식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식을 배워가면서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식 요리를 학습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박준호 씨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처음 김치를 맛보았을 때는 강한 향 때문에 익숙해지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김치 없이는 식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김치 만들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그리고 다양한 양념을 혼합하여 김칫솔을 만들었습니다. 최수민 씨가 직접 김칫솔을 버무려 배추 사이사이에 채워 넣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가야 김치가 제대로 숙성되어 맛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칫솔을 발라보았지만 최수민 씨처럼 능숙하게 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김치를 직접 담가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김치를 익히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산균도 많아지고 소화도 더욱 잘 되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자연 발효식품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데이비드와 루카스가 기대 반, 염려 반으로 김치를 한 입 맛보았습니다. 응?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오, 맛있다. 우리 가족은 직접 만든 김치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식을 꾸준히 섭취해 가던 중 루카스가 갑자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식 질렸어. 햄버거랑 피자 먹고 싶어. 예전처럼 치킨 너겟도 먹고 싶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루카스는 그동안 잘 따라오고 있었지만 어쩌면 갑작스럽게 바뀐 식습관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카스,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잖아. 학교에서도 덜 피곤하다고 했고.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가끔은 예전처럼 먹고 싶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아들과 타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끔씩은 예전처럼 패스트푸드를 먹되 집에서 좀 더 건강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방향으로요. 예를 들어 치킨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만들고 햄버거는 패티를 직접 만들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루카스는 다시 익숙하게 한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루카스의 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체중 측정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루카스, 너 체중이 많이 줄었구나. 비결이 뭐야? 아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요즘 한식을 먹어요. 밥도 건강한 것으로 바꾸고 고기도 기름진 것 대신 구워 먹고 김치도 많이 먹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스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덜 힘들고 친구들이랑 농구할 때도 전보다 덜 지쳐. 루카스의 변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한식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혈당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루카스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했으며, 저는 더 이상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준호 씨 부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박준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진정한 한식 가족이네요.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한식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변화였지만 이제 한식은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의 풍경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리얼 한 그릇과 우유로 대충 끼니를 해결하던 우리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쁜 워킹맘이었지만 한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준호 씨 부부가 만들어준 음식을 받아먹기만 했지만 이제는 저도 스스로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심지어 김치찌개까지 능숙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데이비드가 퇴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회사 동료들과 햄버거를 먹었는데 뭔가 느끼해서 많이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비드는 원래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선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가볍고 담백한 한식을 더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루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오면 늘 간식을 찾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밥 있어? 라고 묻곤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보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 더 익숙해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박준호 씨 부부에게 감사의 표시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웠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법 한식 요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요리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박준호 씨 부부가 주신 김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기를 양념하는 것을 도왔고 루카스는 잡채에 들어갈 채소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는 풍경은 우리가 처음 한국 음식을 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준호 씨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예요. 그리고 이 김치는 예전에 주신 건데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었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씩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우와, 엘리사 씨,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다 되셨네요. 된장찌개의 맛이 정말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하시다니 대단한데요. 김치는 저희가 드린 거지만 된장찌개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이 한국인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준호 씨 부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동안 한식을 섭취하며 경험했던 건강상의 변화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한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까지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고 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식탁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식할 때도 자연스럽게 한식당을 찾게 됩니다.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한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한국에 가볼까? 저는 순간 놀라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게 됐는데 직접 한국에 가서 제대로 한식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
한국 문화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그 말에 루카스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한국 가서 진짜 불고기랑 김밥,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문득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 우리 가족의 당황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냄새 너무 강한데, 너무 시큼해. 매워.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한식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했던 한식이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과학적인 식습관이자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의 정서로 결속시켜주는 소중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식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놀라운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건강관리 비법이나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감동적인 실화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제공했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직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적인 실화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제공했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